공격형 미드필더 캡틴 구자철. 28라운드 마인츠 대 아우구스부르크. 자, 이날 경기에서는 마인츠의 구자철, 박주호가 선발 출전을 하였고요. 홍정우 선수는 전반 30분 클라번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대신 투입되게 됩니다. 교체 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아쉬워요. 지동원 선수가 명단 제외되면서 분데스리가 최초로 4명의 코리안 리거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아쉬운 코리안 더비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마인츠의 구자철은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요. 박주호 선수는 뒤에서 버텨주며 팀의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홍정우 선수는 마인츠의 파상 공세를 막느라 고군분투하기도 했죠. 후반 38분 구자철 선수가 흘려준 패스를 바이스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며 구자철 선수는 전전친정팀이었던 아우구스부르크를 상대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인츠가 공격을 퍼부은 것도 있었지만요, 이날 경기는요 아우구스부르크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일단 실수 이전에도 아우구스부르크의 주전 수비수였던 클라번 선수가 교체가 되고요. 이때 들어온 게 홍정우 선수죠. 그리고 두 번째 골에서는 골키퍼와 수비수의 호흡 문제로 되게 재밌는 골이 하나 터집니다. 골키퍼가 걷어내는데 수비수 얼굴 맞고 들어가요. 못 맞고 들어가요. 이 외에도 마지막에 또 한 골이 또 들어가면서 마인츠가 3대 0으로 경기를 승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싱겁게 끝난 경기였던 거죠. 자, 다만 구자철 입장에서는, 그리고 팀 입장에서는 싱겁게 끝난 거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게 이날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이날 승리로 마인츠는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직행이 가능한 6위까지 오르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29라운드 6위까지가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직행이거든요. 근데 29라운드 프랑크푸르트한테 0대1 일격을 당하면서 다시 7위로 떨어지게 돼요. 7위 같은 경우는요 유로파리그 2차 예선부터 참여가 가능해서요 바로 조별리그 가기 전에 한 번 더 경합이 있어야 되는 순위권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패배로 다시 어렵게 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 30라운드 브레멘전 구자철 선수가 오랜만에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라운드 도르트문트전 교체 투입되는데 이날 도르트문트는 워낙 최강팀이죠. 분데스리가 안에서도 2대 4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프랑크푸르크 패배 이후로 이게 그 팀이 차츰차츰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32라운드 니른베르크전 교체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은 2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6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구자철의 공격 포인트는 28라운드 아우구스부르크 경기 이후에 딱히 없었지만 무난한 활약 속에 팀은 유로파 조별 예선 직행까지 재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33라운드 머넨글라드바흐전을 앞두고 구자철 선수가 경기 바로 직전에 허리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결장을 하게 됩니다. 또 부상을 당했어요. 이거 하그리브 어디가 있냐? 다행히 이 부상은 격리했어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인 최종전 34라운드 함부르크전 솔세이션의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뛰었던 팀이죠. 이 팀의 상대로 출전을 하며 별거 아니었다, 그 부상은 정말 경미했다라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회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후반 20분에는요 유누스 말리의 골을 도와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마인츠에서 첫 시즌이 끝나고 구자철 선수의 스탯은 어땠을까요? 14경기 8경기 선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무난한 시즌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쉽게도 팀은 조별리그 직행을 갈 수 있는 6위는 못했어요. 그래도 마인츠가 7위로 유로파리그 2차 예선을 치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요, 어떻게 보면 클럽 레코드를 찍고 들어온 게 구자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역대 이적료를 데리고 온 게 구자철인데 1골 2도움이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스탯이 살짝 높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여론에서는 이적료와 결맞지 않는 모습이다 라면서 마인츠와 온 지 1년도 안 되는 결별설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5월 10일 아까 함부르크와 최종 라운드를 마치고, 자,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아우구스부르크에서부터 마인츠까지, 아우구스부르크는 워낙 활약을 많이 했고요. 마인츠 때도 무난한 활약을 했죠. 근데 마인츠 때도 중요한 게 스탯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감독이 아까 그 말리라는 선수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다고 그랬죠.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하면서 감독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였던 게 구자철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은 구자철 선수를
선수를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구자철은 최종 라운드가 끝나고 월드컵을 위한 당금질을 위해 귀국하게 됩니다. 5월 10일 날 끝나는데요. 5월 22일 최종 엔트리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었는데요. 구자철 편에서 우리가 그 초반부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2012 런던 올림픽 때 대표팀 감독이 바로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은요, 월드컵,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까지 맡으면서 구자철 선수에게 다시 주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광저우 아시안 게임, 런던 올림픽 때도 주장으로 구자철 선수를 선임했던 게 홍명보 감독이었죠. 다시 한번 구자철 선수한테 신임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주장이 된 거는 그때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2012 런던 올림픽 세대들이 거의 그대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장을 했던 것도 구자철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리더십이 있는 역할, 그러니까 해봤던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자철 선수가 주장에 선임되는 거는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엔트리에 되게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취임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소속팀에서 활약이 가장 중요한 선수가 선발 기준이다 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 아스날에 있었던 박주영 선수는 거의 경기를 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주맨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포텐박, 박주영 선수가 벤치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팀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박주영 선수는 발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츠에서 진짜 감독의 진짜 총애를 받았던 박주호 선수는 탈락하면서 당시 월드컵이 원칙을 깬 의리 논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K리그에서 진짜 엄청난 라인 브레이커로 활약했던 김승대 선수는 아예 렌트리에서 배제되면서 의리 논란에 대한 여론의 문매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게 당시 월드컵 대표팀의 상황이었죠. 이렇게 의리 논란이 있으면서 뒤숭숭한 2014 브라질 월드컵,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들을 대거 합류시키면서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는데 월드컵에서 16강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자, 의리 논란보다 국민들의 기대감이 더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그 2012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꺾었던 국가 중에 영국도 있었으니까요. 라이언 긱스가 와일드카드로 뛰었던, 그 스터리지 뭐 이런 선수가 뛰었던 영국을 꺾었던 게 우리나라였으니까요. 어쨌든 조별리그 1차전이 시작됩니다.